업데이트만 해도 바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기능 및 변화 18가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웃바가 추가되었어요. 나웃바는 실행 중인 앱들을 잠금화면 하단 또는 상단바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활용면에서 아이폰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비슷해요. 잠금화면과 AOD 화면에서 표시할 수 있는 앱은 최대 10개로 나웃바 설정에서 끄고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화면 하단에 나웃바를 터치하면 크게 볼 수 있고 좌우로 움직이면 전환도 할 수 있어요. 홈화면 상단에서도 터치해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삭제하고 싶다면 앱을 터치해서 확장한 다음 좌우로 밀어주시면 돼요. 다만 잠금화면에서 나웃바를 확장하면 빠른 지문 해제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빈 화면을 한 번 터치해 나웃바를 축소해야 지문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별도의 앱 전환 없이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동이나 요리 중에 사용하기 좋아요. 두 번째, 빠른 설정 창과 알림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이폰과 비슷해졌는데요. 업데이트 전에는 위에서 한 번 쓸어내리면 설정과 알림이, 한 번 더 쓸어내리면 빠른 설정 창이 나왔었죠. 이제는 왼쪽에서 쓸어내리면 알림이, 오른쪽에서 내리면 빠른 설정 창이 나와요. 그리고 내린 상태에서 좌우 스와이프로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설정 창과 알림의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만약 이전 상태로 돌리고 싶다면 빠른 설정 창 설정에서 함께 보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앱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단순하게 디자인됐던 기존 아이콘과는 달리 색과 음영이 풍성해지고 더 명확해져서 알아보기 쉬워졌어요. 특히 캘린더는 아이콘에서 날짜와 요일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위젯 설정의 변화인데요. 위젯 업데이트로 스마트폰 사용의 편의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추가된 설정부터 보면요. 몇몇 앱에 2곱하기1 사이즈의 위젯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뀌거나 추가된 위젯인데요. 먼저 시계 위젯은 꾸밀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움직이는 스타일이 추가되었고 굵기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갤러리 위젯의 기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위젯을 터치하면 홈화면에서 미리 설정한 사진이나 스토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정한 사진이나 스토리가 위젯 이미지로 지정되는 게 특징이에요. 기존에는 2곱하기2 사이즈로 홈화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잠금화면 위젯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3가지의 다양한 크기와 모양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보고 싶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하기 부담스럽다면 갤러리 위젯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디데이 위젯이 추가되어 이제 별도로 디데이 어플 안 쓰셔도 돼요. 디데이 위젯으로 홈화면과 잠금화면에서 기념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홈화면 관련 설정의 변화입니다. 홈화면의 위젯과 앱을 더욱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앱 및 위젯 스타일에서 앱 크기를 조절하고 앱 이름을 보이게 하거나 숨길 수도 있습니다. 화면 꾸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다음은 화면 배열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4가지 선택지에 맞게 앱을 배열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2가지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없어진 배열을 자주 쓰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업데이트일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잠금화면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카드 스타일만 있었지만 동그란 점, 아이콘 스타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불편하신 분은 알림이 간소화된 동그란 점으로 해두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중요한 알림을 확인해야 한다면 내용이 한 번에 보이는 카드 형태를 추천드려요. 일곱 번째는 폴더의 변화예요. 이제 기본 폴더 크기보다 확대된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터치해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앱을 실행할 수 있어 편리해졌어요. 다만 폴더 주위에 공간이 부족하면 확대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덟 번째는 기본 앱의 기능 변화인데요. 시계 앱과 캘린더 앱이 일상에서 쓰기 더 간편해졌습니다. 우선 시계 앱에 그룹 알람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온오프 설정과 음량까지 함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아침에 여러 개의 알람을 쓰시는데 필요에 따라 묶으면 굉장히 요긴할 것 같아요. 다음은 캘린더 앱의 변경점입니다. 일정을 수정하는 과정이 간편해졌어요. 기존에는 일정을 옮기려면 터치해서 들어가 날짜를 수정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일정을 그대로 끌어서 다른 날로 옮길 수 있습니다. 캘린더 앱을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업데이트 같아요. 아홉 번째는 배터리 관련 변화입니다. 먼저 충전 시의 표시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잠금이 풀려 있을 때는 상단에 충전 중 애니메이션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금화면일 때 충전하면 나웃바에서 충전 중이 표시돼요. 배터리 보호 설정에 추가된 점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옵션을 선택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80%에 도달하면 충전이 멈추었죠. 이제 기존의 80% 말고도 85%, 90%, 95%로 세세하게 충전 제한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중에서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보호하려면 80% 옵션이 가장 좋긴 해요. 다만 완전 충전이 아니라면 크게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니까요. 충전 없이 조금 더 오래 쓰기를 원하신다면 95%로 설정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절전 모드에 추가된 설정인데요. 절전 모드는 CPU 속도와 최대 주사율을 제한해서 최소한의 기능만 작동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사율이 절반으로 떨어져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절전 모드에서도 120Hz의 부드러운 모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옵션을 끄면 CPU 속도 70% 제한이 꺼져 전력 소비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최대한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옵션을 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10번째는 게임 부스터의 변경점이에요. 게임 부스터는 게임을 실행할 때 배터리 사용량을 조절하고 온도와 성능을 최적화해주는 앱이에요. 먼저 게임 부스터 설정에서 추가된 점입니다. 이제 게임마다 최적화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게임마다 성능, 균형, 배터리 절약 모드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게임 부스터 설정을 조절하지 않아도 돼요. 게다가 게임 동작 부드러움 옵션도 추가되었는데요. 60Hz와 120Hz 프레임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아끼고 싶다면 60Hz로 설정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게임 부스터 인게임 패널의 변경점이에요. 게임 부스터는 게임 중 간단한 설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인게임 패널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업데이트 전 인게임 패널은 터치 방지나 화면 캡처의 아이콘이 작아 쓰기 불편했어요. 하지만 원UI 7.0에서는 아이콘도 커지고 게임할 때 유용한 기능 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오조작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꼭 필요한 업데이트 같습니다. 11번째는 소리 설정의 변화예요. 먼저 음량 평준화가 추가되었어요. 현재 볼륨에서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게 해줘서 미디어 재생 시에 갑자기 음량이 높아져도 청력을 보호할 수 있죠. 그리고 앱 음향 설정도 추가되었는데요. 앱마다 소리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한 설정이에요. 게임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자주 쓰는 환경에 맞춰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음량을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12번째는 모드 및 루틴 앱의 변화입니다. 모드 및 루틴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동작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앱인데요. 조건문과 가져오기가 추가되어 이전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동작을 실행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조건문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등이 있어서 기기가 특정 상황에 맞을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해서 특정 행동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때 특정 상황은 강우 확률, 온도, 배터리 잔량 등 다양한 상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강수 확률이 특정 퍼센트 이상이라면 알람을 보내는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는 갤럭시 아바타예요. 갤럭시 아바타는 원래 AR 이모지라는 이름으로 메시지나 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아바타입니다. 애플의 미모티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모티콘보다 다양한 SNS에서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업데이트 이전에는 AR존 앱에서 설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용한 기능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영상통화가 필요할 때 맨 얼굴이 부담스럽다면 갤럭시 아바타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AR 이모지일 때도 많이 쓰이지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 사용자가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14번째는 엣지 패널로 기능이 추가된 게 아니라 축소되었습니다. 엣지 패널은 자주 쓰는 앱이나 기능을 빨리 실행할 수 있는 패널인데요. 엣지 패널 핸들을 드래그만 하면 패널을 열 수 있어 많은 분이 애용하는 기능입니다.
게다가 갤럭시 스토어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패널 이외에 커스텀된 패널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업데이트 이후에는 갤럭시 스토어로 가는 영역이 사라져서 커스텀된 엣지 패널을 다운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유용한 패널을 즐겨 쓰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15번째는 퀵쉐어로 파일을 공유할 때 근처의 갤럭시 기기끼리 무선으로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내 기기로 공유 탭과 주변 기기의 공유 탭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추천 탭이 새로 생겨 내 삼성 계정에 로그인된 기기나 최근 자주 공유한 기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퀵쉐어를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 탭에서 바로 공유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어요. 또 송수신 중에 근처에 있다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와이파이나 모바일 데이터로 송수신을 이어가는 인터넷으로 공유 옵션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끊김이 없이 안정적으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16번째는 파인더 위치의 변화입니다. 원래 위쪽에 있던 검색창이 아래로 왔어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한 손으로도 검색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17번째는 카메라인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카메라 사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우선 추가된 기능으로 2배 줌을 기본으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굿락 앱 설치 후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설정해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별도의 설치나 설정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화면이 전체적으로 깔끔해졌어요. 화면 위아래로 있던 아이콘들이 간소화되고 위치도 이동했습니다. 위쪽에 고정되어 있던 제어 옵션도 아이콘을 한 번 터치해야 나오도록 바뀌었어요. 밝기 조절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노출 슬라이더도 촬영 제어 옵션에서 터치 한 번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사진, 인물 사진, 동영상 등을 전환하는 모드 전환바가 촬영 버튼 아래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16대 9나 전체 화면으로 찍었을 때 촬영 버튼이 있는 쪽이 반투명했던 게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일 때 더 깔끔한 화면으로 촬영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더보기 메뉴가 팝업 형태로 바뀌고 프로 모드 화면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이전보다 촬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번째는 사진 편집 기능이에요. 다양한 모션 효과가 기본 카메라 앱에 추가되어 SNS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아졌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모션 포토를 켜고 촬영하면 부메랑이나 슬로우 모션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콜라주 기능도 생겨서 여러 장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화면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홈업입니다. 먼저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굿락에서 홈업을 다운받고 홈화면에서 DIY 홈스크린을 활성화하면 본격적인 폰 꾸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홈화면으로 나가 빈 공간을 꾹 눌러서 상단의 DIY 홈을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앱 배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4곱하기6, 5곱하기6 같은 규칙적인 배열이 아닌 하트 모양 배열도 만들 수 있어요. 배치뿐만 아니라 앱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36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업에 스티커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기본 스티커도 다양하고요. 갤러리에서 스티커로 저장한 이미지도 활용할 수 있죠. 또한 앱을 스티커 위에 두어서 배경으로 만들거나 아래에 넣어 앱을 숨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설정을 활용하여 카메라를 누르면 카메라 앱이 실행되고요. 사진 액자를 누르면 갤러리가 실행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실행하거나 전환을 할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홈업에서 제스처 설정,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 튜닝을 사용 중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4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하나씩 해보면 애니메이션 속도나 움직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바로 밑에 고급 튜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앱을 실행시킬 때의 아이콘 움직임, 아이콘의 투명도, 애니메이션의 최소, 최대 크기를 상세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설정을 다 하시면 앱을 실행할 때 기존보다 더 풍부한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단바를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는 퀵스타 설정이에요. 굿락에서 퀵스타, 아이콘 표시에서 네트워크 정보의 3가지를 끄면 좌측 상단의 통신사 정보가 사라집니다. 시스템 아이콘도 숨길 수 있으니까요. 깔끔한 상단바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추가로 이 설정에서 빠른 설정창의 아이콘 간격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퀵스타 하단의 빠른 설정창 버튼 배열 변경에서 넓게로 하면 6개, 좁게로 하면 12개의 아이콘을 볼 수 있어요. 총 11단계로 아이콘 간격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용한 설정이 있는데요. 바로 패널 분리 비율 설정입니다. 원UI 7.0이 적용된 스마트폰의 상단바 왼쪽을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오른쪽을 쓸어내리면 빠른 설정창이 나오죠. 그런데 알림창과 빠른 설정창이 나오는 영역이 정확히 반반이 아닙니다. 왼쪽에서 3분의 2까지는 알림창이 내려오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패널 분리 비율 설정에서 딱 반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펀치홀을 기준으로 왼쪽은 알림창, 오른쪽은 빠른 설정창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직관적으로 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비스타입니다.
내비게이션 바를 스와이프 제스처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설정이에요. 내비스타일 스와이프 제스처 탭에서 제스처 핸들 설정을 켜면 제스처 핸들의 너비와 컬러,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를 높이거나 하단을 개성 있게 꾸미고 싶으시다면 꼭 설정해주세요. 네 번째는 화려한 알림 효과를 줄 수 있는 엣지 라이트닝 플러스입니다. 엣지 라이트닝 플러스를 사용 중으로 바꾸고 사용자 설정 스타일 사용하기도 켜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설정 스타일 사용하기로 들어가면 하트가 비처럼 내리거나 꽃잎이 별처럼 반짝거리는 등 나만의 개성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 사용 중에 이런 알림 효과가 나오는 게 싫다면 화면이 꺼져 있을 때만 사용을 켜주시면 돼요. 평소 알림을 자주 놓치시는 분이거나 화려한 효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배경화면과 잠금화면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원더랜드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배경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원더랜드에서 움직이는 배경화면에 들어가 새로 만들기. 원하는 사진을 넣고 이미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모션 효과를 활성화하고 좌우, 위, 아래 움직임은 슬라이더를 움직이며 취향에 맞게 설정해주세요. 그러면 기울기에 따라 화면이 움직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잠금화면 효과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선 원더랜드 첫 화면에서 색다른 잠금화면으로 들어가 새로 만들기, 하단 사진 아이콘, 잠금화면과 AOD 밑에 갤러리를 각각 눌러 원하는 사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효과 아이콘을 터치해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선택해주세요. 다음으로 세부 설정에서 효과의 속도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신만의 매력 있는 잠금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키보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키즈 카페예요. 나만의 키보드 꾸미기에 들어가면 36가지의 키보드 색상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할 때의 효과도 19가지나 있어요. 이렇게 설정하면 번쩍번쩍 간지나는 키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용한 설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 지우기를 꾹 누르면 지워지는 속도가 점차 빨라져서 원하는 부분보다 많이 지운 적 있죠. 키즈카페의 키보드 고급 설정에서 가속 삭제 끄기를 활성화하면 꾹 눌러도 지우기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음량 패널을 꾸밀 수 있는 사운드 어시스턴트예요. 먼저 사운드 어시스턴트에 들어가 첫 화면에서 보이는 나만의 음량 패널 꾸미기를 켜면 됩니다. 그러면 볼륨 버튼을 누를 때 옆에서 나오는 음량 패널을 꾸밀 수 있어요. 빛나는 효과를 넣거나 표면의 느낌도 바꿀 수 있고요. 얇고 긴 모양부터 두껍고 짧은 모양까지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설정도 있어요. 음량 간격 변경을 보면 기본이 10으로 설정되어 있죠.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세밀한 음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평소보다 더 세밀한 조절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노티스타입니다. 노티스타를 켜두면 모든 알림을 저장하여 상대방이 지운 카톡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금화면에서 아이폰을 밀어 올려 저장된 알림을 바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노티스타 첫 화면에서 잠금화면에서 빠른 진입 사용하기를 활성화하면 되죠. 알림 저장 기능은 제한 없음부터 7일, 30일, 길게는 1년까지도 가능하니까요. 꼭 설정해서 중요한 알림 놓치는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화면 캡처와 녹화 기능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나이스샷이에요. 먼저 나이스샷에서 삭제 버튼 추가를 활성화하면 잘못 캡처했을 때 바로 삭제할 수 있는 쓰레기통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리고 화면 녹화 중 방해 금지를 켜면 화면 녹화할 때 카톡이나 다른 알림이 화면을 가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멀티 윈도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멀티스타인데요. 멀티스타를 활성화하고 멀티 윈도우 콘텐츠 많이 보기를 켠 다음 분할 화면과 팝업 화면을 둘 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멀티 윈도우를 쓸 때 각 화면이 축소되어 더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추가로 멀티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할 때 화면이 불투명해서 불편하시다면 분할 화면 조절 시 블러 효과 제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효과를 보고 필요한 만큼 움직일 수 있어요. 멀티 윈도우 기능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두 설정 모두 유용하니까요. 필수로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128만원, 아정당에서는 인터넷 정수기 렌탈 최대 78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시 최대 혜택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수업 지원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하는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도중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 원 보상,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심지어 카드에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왕 카드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좋잖아요.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800종 이상의 카드 혜택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데다가 1분이면 신청 가능해서 진짜 편해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